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좀 흥미로운 기사를 봐갖고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오늘 찾아왔습니다. 메이저리그의 명장으로 알려져 있죠. 네, 흑인 감독인 더스티 베이커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흑인들이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자.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11월 중순쯤에 퓨 리서치가 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 퓨 리서치에서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면은 접종을 하겠느냐라는 의향을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 결과가 인종별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시안 같은 경우는 무려 81%가 백신 접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백인이나 히스패닉 같은 경우도 60% 이상이 접종을 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는데, 흑인의 경우는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사람이 42%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종 간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마도 터스키기 매독 실험 때문일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네, 터스키기 매독 실험이 뭐냐? 1932년부터 1972년까지 흑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매독 임상 실험입니다. 근데 말이 매독 임상 실험이지 사실상의 생체 실험이나 다름이 없었죠.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했을까? 약간 역사적인 유래부터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굉장히 핫했던, 그야말로 유행을 탔었던 사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바로 우생학입니다. 네, 우생학 뭐 다들 알고는 계실 거예요. 좀 쉽게 말하자면 그냥 뛰어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있고, 이 사회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뛰어난 유전자를 길이길이 보존해야 되고 이 열성인 유전자는 발전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소셜 다윈이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 영국, 독일, 미국에서 굉장한 인기였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민자들이 막 몰려 들어오던 시기였고, 이게 이제 불편하고 불만이 많았던 미국 사람들이 저 술주정뱅이 아일랜드 사람들, 저 이탈리아에서 온 도둑놈들 뭐 이러면서 약간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선입견을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으로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증거로서 쓰이기도 했었죠. 흑인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굉장히 열등한 인종이다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노예제가 있던 시기부터 뭐 예를 들면은 흑인들은 백인하고 신경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아픔이나 고통을 느끼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잘 못 느낀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참혹한 수술이나 뭐 실험을 할 때 마취제가 없이 뭐 실험 대상으로 흑인을 데리고 와서 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뭐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하게 짝이 없는 일이죠. 매독 같은 경우는, 백인 같은 경우에는 이 매독이 발전을 하면은 신경 매독으로 발전을 하는데, 흑인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아니라 심장 혈관 쪽으로 발전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뭐 이것도 굉장히 그 우생학에 기반한 생각인데요. 백인들은 두뇌를 많이 쓰는데 흑인들은 뭐 두뇌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뇌가 뭐 콩알만하다. 그 대신에 생식기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그래서 이 흑인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래서 매독과 같은 성병에 잘 걸린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1932년 알라바마주 메콩 카운티에서 이 터스키기 실험이 시작이 됩니다. 이 터스키기라는 이름은 흑인들한테 직업교육을 시켜주는 터스키기 인스티튜트에서 따온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뭐 좋은 일을 하던 기관인데 그 이름을 따왔던 것은 아무래도 흑인들이 여기에 실험에 참여를 하게 이렇게 유인을 하는데 진입장벽을 좀 낮춰주려고 일부러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매독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라고 보면은 이게 뭐 옛날 기록이고 통계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미국 인구 1000명당 한 4명 정도가 매독에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흑인의 경우는 1000명당 7명 정도가 매독에 걸렸다고 하고, 근데 유독 이 메콩 카운티만은 1000명당 무려 360명이 매독에 걸렸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믿기 힘든 숫자지만 이 터스키기 실험을 강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만큼 좋은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프로젝트의 문제점이 뭐냐? 속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게 매독 실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무서워서 참여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들만의 언어로 아무렇지도 않느냐 이야기를 한 거죠. 배드 블러드, 나쁜 피가 니네 몸에 있어서 이거를 치료해 주려고 한다라고 이 사람들을 꼬드겨서 600명의 실험 대상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치료제를 하나도 주질 않았어요.
치료제라고 주는 것이 아스피린이라든지 뭐 철분, 그리고 뭐 비소 이런 뭐 중금속 같은 것도 줬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페니실린이 1943년에 대량 보급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페니실린을 대량 보급하기 시작한 회사가 어디냐면은 최근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바로 그 파이자입니다. 이 페니실린 덕분에 연합군이 승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전쟁 중에 굉장히 요긴하게 쓰였고요. 또 매독 치료에도 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독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험을 하는 사람들은 대상자들에게 페니실린을 주질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귀해진 거죠. 왜냐? 이제는 매독에 걸려도 페니실린을 먹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매독에 걸린 채 그대로 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그걸 숨깁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병원에 가서 매독 치료를 받을까 봐 이미 그런 곳에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페니실린을 주지 마라, 치료를 해주지 마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아주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낫지 않기를 바랬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랬던 것은 이 실험 대상자들이 결국 매독에 걸려서 죽은 다음에 부검을 통해서 이 매독균이 이 사람들의 몸에 얼만큼 또 어떤 방식으로 해를 끼쳤는가, 얼마나 육체를 갉아먹었는가, 이거를 알아내려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매독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자신들이 해부할 수 있는 시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식의 암묵적인 동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내부 고발자인 피터 벅스턴이 이 사실을 뉴욕타임즈에 고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만행이 전 미국에 낱낱이 고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고 또 공분을 샀고요. 그래서 1997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 터스키기 매독 실험의 희생자들,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생존자들에게 연방정부가 정말 큰 잘못을 했다, 그래서 미안하다라는 사과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터스키기 매독 실험이 얼마나 뿌리 깊은 불신을 흑인들 커뮤니티에 낳았냐면요, 정말로 이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 흑인들의 이 메디컬 클리닉이라든지 병원을 가는 횟수나 빈도가 훨씬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을 믿을 수 없게 된 거죠. 국가에 대한 신뢰, 또 사회에 대한 신뢰가 공중보건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딱 보여주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터스키기 매독 실험과 흑인들의 백신 접종 거부 현상을 보면서 제가 또 하나 떠올린 사례가 있어요. 바로 에볼라입니다. 네, 에볼라는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창궐했었던 정말 무서운 감염병이죠. 치명률이 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대충 평균적으로 50%나 된다고 해서 정말 무서운 병인데요. 그런데 물론 뭐 아프리카 지역이니까 뭐 보건이라든지 위생 이런 것이 워낙 좋지 않았고, 그래서 에볼라가 훨씬 더 잡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죠. 이 에볼라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나라에서 세워놓은 클리닉이나 병원에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도 그곳에 가면 자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는 내분이나 분쟁으로 굉장히 상처가 있는 곳이죠. 뭐 대량 사육이라든지 뭐 강간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아주 뭐 가까운 과거에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아직도 불안한 삶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뭐 병에 어떤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라든지 뭐 정부에서 세우는 클리닉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혹시라도 날 납치하면 어떡하지? 뭐 장기를 적출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강간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때 빨리빨리 발견을 해서 격리를 지키고 또 치료를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네, 미국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과 달리 미국의 1호 접종자는 흑인 여성 간호사라고 합니다. 흑인 여성 간호사라고 해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흑인들이 이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약간은 좀 전략적으로 흑인을 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회적인 신뢰, 그리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터스키기 매독 실험이라든지 그리고 에볼라의 창궐 사태, 이런 사례를 보기만 해도 이 국가 정부에 대한 신뢰가 공중보건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